문제 2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중국 4대 명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4대 명언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창랑정, 사자림, 졸정원, 유원 이렇게 순서대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 4대 명언 중에서도 다른 이야기로 소주 지방의 4대 명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중국어로는 수저우. 각 정원 순서를 살펴보시면 창랑정이 송나라, 사자림이 원나라, 졸정원이 명나라, 유원이 청나라, 송원명청 이 순서가 되죠. 이 각 시대도 같이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두셔서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요 4가지 정원에 속하지 않는 것, 정답은 자권이 되겠죠. 자권은 명나라 때 정원으로 버드나무 등을 심어 장식한 정원이다.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4대 명언은 요 각자의 대표적인 특징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창랑정은요, 가장 오래된 명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넷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랑과 그리고 창 이런 형태를 상당히 다양하게 연출해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정원이고요. 사자림은요, 석가삼과 기암괴석의 동굴로서 유명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거는 지금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그런 동굴길인데요. 요상한 형태로 되어 있는 괴석을 배치해가지고 동굴길로 만들어서 감상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기암괴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유명한 그런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졸정원은요, 수경이 유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수경 처리를 한 것이 특징적인 그런 정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가장 오래된 정원이라고 했던 송나라 때 창랑정, 요 회랑 형태, 그리고 창문의 형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통일신라 문무왕 14년에 중국의 무산 12봉을 본딴 산을 만들고 화초를 심었던 정원은 다행히 통일신라 시대의 정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1번 비원, 조선이죠. 조선시대의 창덕궁 후원입니다. 2번 안압지, 여기가 월지, 임회전 지원이라고 불리는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조경 유적이죠. 답은 안압지가 되겠죠. 소세원도 역시 조선시대의 별서, 대표적인 별서 중에 하나입니다. 향원지는 연못을 얘기합니다. 경복궁에 있는 연못의 이름이 향원지가 있고요. 그 안에 향원정이 있죠. 이런 식으로 비원 조선시대, 소세원 조선시대, 향원지 조선시대, 대략적인 시대별 대표 유적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나머지 오답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답 비원 보시면요. 사진에는 제가 지금 관람정 사진을 넣었는데요. 비원은 지금 주로 5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입구에 위치한 부용정역, 부용지가 있고 부용정이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 나왔듯이 부용지는 연못을 얘기하고요. 부용정은 그 위에 정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용지역 이것도 상관이 없고요. 부용정역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을련정역, 관람정역, 청심정역, 마지막으로 옥류천역. 이 5가지마다 각자의 연못이나 정자 이런 걸로 구분해서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름들도 다 같이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사진에 지금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관람정인데요. 여기 위에 반도지라고 해서 연못이 있어요. 관람정에 있는 연못은 반도지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모양의 연못이 있고 그 한반도 모양의 연못 옆에 관람정이 이렇게 부채꼴로 있습니다. 정자 모양이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부채꼴은 드문 정자이기 때문에 이 관람정
부채꼴형 정자다.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안압지. 정답이 됐던 안압지인데요.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비중 있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 임해전지원 이런 이름을 쓰는데요. 기러기랑 오리가 뛰어노는 그런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소세원 살펴보실 텐데요. 소세원에서 대표적인 거 오곡문을 제가 넣었는데요. 요 담벼락 자체에 오곡문이라고 이름이 써있고요. 소세원은 조선시대의 별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별서 정원은 소유가 있죠. 개인은 민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조성했는지 양산보의 소세원, 다면, 위치와 조성자, 조형자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연, 계류를 적극 활용. 어떤 인위적인 조경 요소를 추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놓고 거기에다가 조경 요소를 덧붙여서 자연을 그대로 살린 그런 조경을 했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인상 깊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향원정인데요. 문제에서는 지금 향원지를 줬는데 지금 사진은 향원정으로 제가 넣었어요. 향원지는 요 바깥에 있는 연못입니다. 향원지 자체는 네모난 연못이에요. 어디에 있다? 경복궁에 있다. 그래서 경복궁 안에 네모난 연못 향원지가 있는데 섬이 있고요. 목교를 이어놓고요. 이 섬에 정자를 세워놨죠. 그 정자가 향원정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섬은 동그란 섬이에요. 그래서 이 향원지의 형태는 방지원도의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음양오행설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단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단 설계가 나왔는데요. 계단의 경사는 최대 30에서 35도가 넘지 않은 게 좋다. 맞죠? 여기서 이렇게 바닥면과 이 계단 끝점을 이었을 때의 경사를 얘기합니다. 단높이를 H, 단높이를 B라고 할 때 여기를 H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는다는 거죠. 이 H 플러스 B가 60에서 65가 적당하다.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고 계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높이를 20cm 정도로 하게 된다면 B는 지금 20에서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높이와 단면의 폭을 요걸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진행 방향에 따라 중간에 1인용일 때 담너비 90에서 110cm 정도의 계단 참을 설치한다. 참이 뭘까요? 이 부분을 참이라고 합니다. 사진상에서 계단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참을 두고 다시 진행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거를 참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2인용 기준으로 해서는 120cm, 1인용이 90에서 110cm 폭 정도가 된다. 맞고요. 4번 보시면 계단의 높이가 5m 이상이 될 때에만 중간에 참을 설치한다. 그렇지 않고요. 건축법상 3m로 되어 있어요. 가지 다듬기 중 생리 조정을 위한 가지 다듬기는 물어보고 있는데요. 병해충 피해를 입은 가지를 잘라내었다. 이런 거는 생장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전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번 은행나무를 일정한 모양으로 깎아 다듬었다. 이건 모양을 보기 위한 거죠. 어떤 조형적인 목적이죠. 혹은 일정 모양까지 크게 하고 싶은 거, 뭔가 생장 억제입니다. 3번 늙은 가지를 젊은 가지로 갱신하였다. 이런 거는 세력갱신. 전정을 함으로써 여기다가 새 가지를 나게 함으로써 갱신의 의미가 있고요. 4번 이식한 정황수의 가지를 안 맞게 잘라냈다. 이식 시에 가지를 적당히 잘라주는 것. 이게 생리조정을 위한 겁니다. 생리조정이라는 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을 맞춘다는 겁니다. 정원석을 배치해서 황색의 벤치를 배치한다면 명시도가 가장 낮아 보이는 돌을 물어봤는데 지금 이게 오타예요. 높아 보이는 돌을 고르는 겁니다. 명시도가 높다는 얘기는 눈에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명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명시도는 대표적인 거는 명도의 차 또는 채도의 차. 명도나 채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두 색상을 같이 조합해서 더욱 눈에 띄게 만드는 그런 거를 명시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황색 벤치가 도드라져 보이기 위해서는 검정. 이탈리아 정원의 장식에 대해서 물어본 조경사 문제죠. 1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둥복도가 회랑입니다. 열주는 기둥, 줄 세운 기둥을 말합니다. 고대 때부터의 서양 정원의 대표적인 요소이죠. 이탈리아 정원은 별장의 의미가 큽니다. 별장은 어떤 부호들의 유흥, 과시욕 이런 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각상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2번 계단폭포 꼭 알아두셔야 될 요소죠. 이탈리아 정원은 구름지가 많았죠. 구름지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수경 요소를 넓고 잔잔하게 꾸미기가 힘듭니다.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요소죠. 3번 바닥은 포장되고 곳곳에 광장이 완연되어 화단으로 장식된다. 보시면 이런 거는 여러 가지 100개의 분수라고 해서 이렇게 조각에서 100개의 물이 뿜어져 나오는 이런 분수, 넓게 펼쳐진 좌우 대칭형의 화단. 근데 이 좌우 대칭형의 화단이 계단식으로 1단, 그 위에 올라가면 2단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다음 원예적으로 개장된 관목성의 꽃나무나 알뿌리 식물들이 다장으로 식재되어진다. 이런 도로 심지는 않았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녹음을 중시했기 때문에 어떤 녹음수, 상록수, 어떤 물과 대조되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썼었고요. 구근류나 관목성 개량 꽃나무 이런 거는 네덜란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거리가 가장 먼 거 4번 네덜란드의 특징이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목학 문제가 나왔는데 노박덩굴과 식물을 물어봤어요. 노박덩굴과 식물 중에서 상록 계열에 속하는 것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모두 노박덩굴과 식물이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상록 계열이고 나머지는 낙엽수란 얘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상록수는 사철 푸른 나무, 낙엽수는 가을에 일제히 잎이 떨어지죠. 단풍이 들거나 일제히 가을에 다 떨어져서 겨울에는 헐벗고 있는 그런 나무를 얘기하죠. 침엽과 화렵수는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상록수가 침엽수가 있을 수 있고 화렵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엽수도 침엽수가 있을 수 있고 화렵수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록수 대표적인 건 소나무 있죠. 소나무를 떠올리시는데 소나무는 상록 침엽입니다. 그런데 상록수가 대부분 침엽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록수임에도 화렵인 거 사철나무. 상록 화렵은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남부 가야 많습니다. 남부. 왜? 따뜻한 곳에 사는 그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동백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노박덩굴과 식물은 다 화렵수인데 상록 화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번은 노박덩굴 사진 제가 첨부를 했는데 겨울 사진이죠. 이게 열매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껍질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 안에 빨간색 열매가 나오고 이런 겨울 열매의 모습인데 이파리가 하나도 없죠. 낙엽수란 얘기죠. 화살나무 단풍이 빨갛게 들었죠. 지금 울타리로 아주 많이 쓰는 수준이에요. 울타리 우리나라 전역에 어디에나 잘 자랍니다. 참빗살나무 이것도 역시 화살나무랑 열매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파리 하나 남아있는 이런 사진을 제가 넣었어요. 이 이파리 보시면 낙엽수일까요? 상록수일까요? 보시기에도 낙엽수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답은 사철나무가 되겠어요. 사철나무도 역시 울타리용으로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중요한 조경 수종이죠. 시멘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재료에서 시멘트의 응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혼화제. 제가 이 문제를 넣은 이유는 시멘트의 혼화제가 최근에 시험에 종종 출제되고 있는데 시멘트에는 혼화제가 있고요. 혼화제가 있습니다. 혼화제를 넣은 거는 혼합시멘트입니다.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혼합시멘트, 시멘트의 종류는 포틀랜드, 그리고 혼합시멘트, 특수시멘트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혼화제를 넣어서 만든 시멘트, 혼합시멘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로슬래그, 포졸람, 플라이시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혼화제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고요. 얘는 소량 첨가해서 성질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요. A2제가 대표적인 거고요. 급결제, 지연제, 기포제, 감수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떠한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A 이제는 공기 연행제. 급결제는 빨리 복귀하는 거겠죠. 지연제 천천히 복귀하는 거. 기포제. 그 안에 공극을 만드는 거겠죠. 감수제. 물을 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응결이라고 하는 거는 굳는 걸 얘기하죠. 시멘트가 빠르게 굳게 하기 위한 거 급결제가 되겠죠.